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꼭 처음 받아봤습니다. 네, 오늘 좀 명함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명함 안 줬습니다. 예.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쪽으로 앉아주세요. 가운데다 자, 모두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놔드릴까요? 오늘 조금만 좀 받아주시면 여기다 가운데다 놔도 예뻐. 거기다. 그래. 시민연대 사무총장 박찬동입니다. 저희 민주평화 시민연대의 연일 경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조정식 국회의원님 방문하셨고 이번 주에 김혜경 여사님, 그다음에 문진석 국회의원님, 그다음에 우리 정성호 국회의원님께서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이재명 지사님의 의중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우리 이 지사님 30년 지기가 오늘 오신 우리 이 정성호 국회의원님이십니다. 경기도 양주시에서 4선의 국회의원님이십니까? 한 1선, 2선 하기도 어려운데 4선까지 하셨으니까 대단하시죠.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예, 그래서 오늘 분초까지 아마 다투시는 굉장히 좀 바쁘신 일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알아듣습니다. 정성호 의원님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혹시 저 핸드폰을 이렇게 소리 나게 하신 분들은 진동으로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성호 의원님한테 양해사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플래카드에 문진석 국회의원님이라고 써졌는데 원래 그렇게 일정을 저희들은 그렇게 잡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잡았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소개는 이걸로 하고 오신 환영차 인사말을 임채한 상임대표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 길 오시라고 수고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원래 우리 정성호 의원님은 저희들이 원래 출근식 때 많이 기다렸었습니다. 그래서 인연이 지나 결국 또 이렇게 시간이 두고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저희 민주평화 시민연대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총괄 특보 단장으로서 우리 열린 캠프의 총괄 특보 단장으로서 가장 이 전체를 둘러보고 계시는 우리 정성호 의원님께서 오늘 오신 인사 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온 이유는 이재명 지사가 오늘 아시는 것처럼 대구에서 대구의 권리당원 상대로 대구 경북의 당원들 또 주민들을 상대로 연설도 하시고 오늘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또 발표됩니다. 저는 이재명 지사하고는 87년도 3월달에 만났습니다. 3월달에 만나서 제가 좀 나이를 몇 살 더 먹어갖고 이재명이 좀 더 사과 보입니다, 저보다. 제가 좀 더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형 동생으로 34년 동안 늘 이렇게 가까이 지내왔고, 정치적으로는 제가 99년도에 조선사 기억, 이 지사는 군대를 아시는 것처럼 공장 다니는 장애가 있어 군대를 못 갔고, 89년도 3월에 성남에서 벽부천 군대 갔다 와서 92년도에 의정부에서 기업했습니다. 저는 의정부에서 경기부 지역에서 시민운동을 했고, 이 지사는 이제 성남에서 시민운동을 했습니다. 그 이후 군대 시대도 가깝게 지냈고요. 쭉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해오다가 저는 99년도에 김대중 대통령 때 권위를 받아서 양주 동두천에 축구당 위원장을 맡았고 2000년부터 출마를 해갖고
국회의원 출마를 6번 했고 처음엔 떨어지고 붙고 그다음 떨어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그만두려다 다시 나와서 이제 대가 지금까지 다시 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를 뭐 가장 잘 안다고 할 수 있겠죠. 이재명 지사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사회 친구나 선후배 중에서 제가 가장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만난 유일한 의원일 겁니다. 지금 뭐 국회의원 중에서 이 지사하고 최근에 결합한 분들도 사실 많이 만났어요. 한 30번 정도 만났을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의원들 이 지사하고 소주 한잔 같이 마는 경험이 없죠. 뭐. 제가 작년 말까지 이재명 지사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의원은 딱 7명이었습니다. 1월 달에 또 우리 방재 민영배 의원께서 지지선에서 8명이 됐고 그 후에 그게 늘어갖고 2월 달에 한 20명 정도 됐고 5월 달까지 막 어떻게 사정해서 이재명이 도와달라고 26명으로 이재명을 지지하는 의원들 모임이 출발했습니다. 지금은 이재명을 지지하겠다고 선언하는 의원들 50명이 좀 넘습니다.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는 하지는 않지만 또 지지하는 의원들이 한 20여 명이 넘어갔고 이제 국회의원 중에는 다습하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 이 지사하고 정말 형동생활하는 저는 올해 국회의원 제일 유일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별 관계 없이 그냥 이재명 지사와 우리 캠프에 계신 분들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뭐 총괄 특보단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온 이유는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도 이 전환기적 위기의 시대에 우리 민생을 살피고 국가를 변화시키고 또 여러분들이 지키고 앞으로 살아갈 방주에 변화했던 혁신과 도약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누구인지 그런 의미에서 그 지도자가 이재명이다 라고 하는데 동의하셨기 때문에 이 토요일 오후에 귀중한 시간을 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관련해갖고 이재명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 뭐 분위기는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분위기는 좋고 충청에서 이겼으니까 잘 되겠지. 광주의 언론들도 대선이 이재명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언론인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예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선거는 내년도 3월 9일 날 끝나야 됩니다. 끝날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투에서 전쟁에 관련된 또는 군사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첫 전투에서 승리한 때다. 그 직후가 가장 위험하다. 첫 승리가 제일 위험한 겁니다. 왜냐? 자칫 자만하게 보일지 모르기 때문에, 교만할지 모르기 때문에. 후보나 제가 그 충청 발표 끝난 다음에 충청권, 충남북, 대전, 세종 발표한 그날 제가 이재명 지사 때였습니다. 첫 승리가 가장 위험한 때다. 너나 우리나 후보나 캠프나 그 마음속에 작은 교만함이나 자만심이 있을 때 우리는 몰라도 우리는 자신감이나 들떴을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그걸 알아채야 된다. 그런 느낌을 받을 때 그건 패배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얘기를 제가 이재명한테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시작입니다. 경선에서 그래도 지금 경선이 제가 민주당에 와갖고 제가 97년도부터 김대중 대통령 선거 쭉 도왔지만 9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대통령 캠프에 들어가고 97년 된 문희상 전 국회의장 모시고 제가 선거운동을 했고 그 이후에는 제가 이제 지구당위원장으로서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했지만 이번 경선이 가장 치열합니다. 사실은 이번 경선이 이재명, 이낙연, 이 후보가 가장 치열하고 어떻게 보면 경선 과정이 다른 앞에 가장 거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한 일이 사실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압승을 해야만 경선의 후유증을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압도적 승리가 되어야만 경선 이후에 원팀을 만드는데 훨씬 좋다고 대개들 얘기를 합니다. 내일 14일까지 3차 경선인단 모집하는데 이미 뭐 광주는 대부분들이 권리당원이고 일반 당원이고 선거인단이기 때문에 1, 2차였기 때문에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참여하지 않은 분들 꼭 선거인단에 참여해 주시다는 부탁드리고 더 중요한 건 다음 주에 하는 25, 26 물론 내일 1차 선거인단 발표하게 되면 거의 뭐 대상 결정 난다는 얘기도 많이들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 호남 민심이 민주당 민심인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25, 26 호남에서 반드시 이재명이 상당적으로 이겨야만 그래야 후유증이 없이 전 보수 경선이 끝난다고 봅니다. 서울 경기도 같은 경우 이재명 지사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음 주 시작 호남 경선이 그래서 이재명이 승리한다면 거기서 끝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통합하려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꼭 그렇게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짧게 말씀드리면 이재명 지사가 뭐 어떻게 살아온지는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나 뉴스나 다 알 겁니다. 제가 34년 동안 이재명 하면서 가깝게 느끼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이재명은 진짜 한다면 합니다. 약속 지키는 겁니다. 안 할 걸 갖다 한다고 이야기 사기치고 대통령, 국회의원 뭐 한다고 와서 뭐 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하고 말만 하고 다 안 해요. 그냥 다 잊어먹어요. 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와서 이렇게 떠들면 아이 저 새끼들 다 똑같은 놈이지 그놈이 이제 떠들고 다 들어가면 빈공작 공약으로 이재명 그렇지는 성격이 아니에요. 진짜 한다면 합니다. 대신 본인이 못한다고 얘기하지 못하는 걸 갖다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성남시장 때 95% 이상의 공약을 이행했던 거고 경기도민들이 사랑받았던 거거든요. 저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땅에 떨어져 있잖아요. 누가 믿습니까? 그건 이재명을 합니다. 약속을 지킵니다. 그런 정치인이다. 두 번째, 저도 사실 힘들게 저는 뭐 부잣집 아들 같다는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굉장히 가난하게 힘들게 살았는데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저한테. 믿질 않습니다. 저는 뭐 제 부친이 고향이 괜찮습니다. 전북 익산입니다. 제 조부모가 일찍 돌아가셔갖고 일제시대 때 아버님이 뭐 일제시대 국민학교 들어갈 그 나이 때쯤 부모님 다 돌아가신 거예요. 고아가 된 겁니다. 큰 집에 가서 어쩌 살았는데 거기서 뭐 청년 시절 보내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군대 모집한다고 하니까 이승만 대도 도망가면 군대 모집한다고 하니까 군대 들어가라고 하니까 익산에서 하늘에서 군산까지 걸어가고 군대를 지원해갖고 길들어가 훈련받고 전쟁에 배치돼갖고 죽기를 각오하니까 살아남아서 그 화랑 무공원장도 타시고 또 군대 갈 데 없으니까 눌러 앉아갖고 육군 상사로 전방에 왔다 갔다 하다가 강원도에 암흑에서 절퇴했어요. 제가 근데 사실 그 삶이 별로 굉장히 고단했습니다. 지금은 부사관들도 뭐 밥 먹고 살지만 옛날에 정말 어려웠어요. 사실. 올라갔다 와갖고 농사짓다가 6.25 때 전쟁에 트라우마돼 있고 이거 좋아하셔갖고 입돌아오셔갖고 좀 익산에 묻혀 계십니다. 근데 아무도 제가 그랬다고 하면 믿질 않아요. 사실. 저도 중고등학교를 자취하면서 이재명이 살았다 그런 달동네에서 자취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재명은 연수원 할 때는 진짜 재명이 진짜 고생했고 정성은 고생 하나도 안 한다고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저랑 친한 거예요. 사실은. 이재명보다 제가 욕을 더 잘했습니다. 옛날에. 정말 우리 같이 친구들끼리 저랑 그렇게 연수원 다닐 때 연수원 아래 지하 서클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학생운동을 좀 하고 그랬기 때문에 학생운동을 했던 여기 검찰총장 했던 문무일 있지 않습니까? 광주 출신에? 그쪽은 다 친구들이니까 전 서울대 나오고 고대 나왔죠. 다 같은 또래고 친구여서 다 대학 다닐 때 학생운동 했던 경험했던 친구들이 연수원 안에 지하 서클을 만든 거예요. 거기서 학생운동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사회각서적 같은데 읽어보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 이재명이었습니다. 그게 왔던 거예요. 누가 데려왔던 거예요. 같이 공부하고 그러면서 본인이 약간 의식화됐거나 했고 자기 삶을 좀 객관적으로 보고 세상을 좀 바꿔야겠구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확고한 의식을 그때 갖추고 나와서 그 다음에 인권 변호사끼리 같은 사람입니다. 애들은 다 저 가방 들고 교복 입고 학교 가는 이 친구는 공장에 갔던 친구입니다. 그러나 이웃집 애들이 다 교복 들어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교복 걱정하니까 교복 정도는 내가 해줘야지. 자기 누나들이나 이웃의 누님들 결혼해갖고 와서 산후조리 하거나 온 며느리들 보면 달동네 살 때 애들 집에서 해놨고 산후조리 할 때가 어딨어요. 그 달통난 달동네가. 상들은 달동네 옛날에 저는 거기서 검사 시골에 갖고 옛날에 가서 그랬습니다. 거기서 그거 못하니까 이 사람 사는 게 저렇게 되냐? 내가 시장이 되니까 그래도 우리 누이 같은 사람들 여성들 그래도 산후조리는 시켜야 되지 않냐? 그래서 산후조리를 한 겁니다. 남들이 안 할 때. 그 무상교복 한 거고 무상급식 한 거고 애들 와갖고서 가난한 아이들 집에 오려갖고 생리대 사는데 우리 여성분들 계시지만은 생리대 사는 걱정하니까 야 생리대 걱정해서 그걸 어떡하냐 그게 말이 되는 거냐. 내가 생리대는 그대로 주겠다.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못 가는 가난한 달동네 애들이 오고 할 데 없고 돈도 없고 내가 돈 청년배당 주겠다. 뭐 해봐라 내가 써봐라. 처음에 그게 박근혜 때문에 박근혜가 싸운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는 이 지침이 어긋난다고. 다 지금 일괄 그 보편복지가 안 된다고 박근혜가 이대명이 받고 다시 투쟁하고 그래서 유명해졌잖아요. 청년배당하고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자기 삶의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투표학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시장 군수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이재명밖에 더 있냐고. 그걸 공감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그렇게 하고 싶은 건 이제는 한 약속 지킵니다. 두 번째, 정말 자기가 살면서 체험해왔던 우리 사회적 약자들, 경제적 약자들, 이 사람들한테 좀 뭔가 진짜 진정한 공감을 갖고 뭔가 해줘야 된다. 그걸 도와주는 게 그게 공정함이죠. 부잣집 아이들하고 없는 사람 똑같습니까? 대기업하고 중소하고 똑같냐고. 그걸 맞춰줘야지. 그 이재명의 그 정의감, 이재명의 공정, 그게 자기보다 못한 사회적 정치 경제, 사회적 약자들의 진정한 공감에서 나온 거거든 사실은. 그게 이재명인 거예요. 여러분 다 들은 얘기입니다. 제 얘기 들으니까 왜 이재명이가 무상 한조리를 왜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실. 그런 경험들, 자기의 가장 비참한 경험들을 그걸 나무를 하지 않고 이재명이나 저나 연선 나올 때 89년도만 해도요. 다 이재명도 판검사 갈 수 있었습니다. 판사 검사 가면 변호사 가면 떼돈 벌었어요. 그다음에 변호사가 없어갖고. 그 당시에는 뭐 저도 90년대 개업하고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길로 그런 돈 버는 변호사 길로 안 가고 판검사 가난한 집 출신이지만 판검사 돼갖고 부잣집 딸 결혼하고 그런 식으로 살잖아요. 그렇게 안 했지 않습니까? 자기 그걸 포기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일했고 그러니까 그게 인정받아서 성남시장 되고 경기도지사 되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게 이재명의 진정성이죠 사실은. 저는 그 약속을 지키고 한다고 하는 그 이재명의 정신들 정말 우리 사회 약자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공감 능력 저는 이런 대통령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말만이 아니라 사실. 그 이재명이 두려움이 없습니다. 또 하나 제가 언론하고 기자들에게 두려우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 친구가. 기득권의 저항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겠다고 하면 이재명이 뭐 무법천지 같은 이재명이 트럼프 같다. 두테르드가 되는 사람도 있는데요. 한국판 두테르드가 되는 놈이라고 누가 또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재명은 철저히 법치주의자입니다. 왜냐? 사법연수원 법률을 기본적으로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고시공부하다 왔다고 하고 하기 전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법적인 검토를 해놓는다고 하고 법적 근거가 있다. 해도 된다. 그랬을 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저항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용기가 있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누가 저항을 갖다가. 올바른 길이니까. 그러니까 계곡 정비도 정비하는 거 계곡 정비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구에서 코로나 왕창 번져갖고서 본전이 대구시장도 아무것도 못할 때 이재명이가 끌고 가갖고 신천지 교주 경기도 어딥니까? 관청인가 어디 있을 때 가서 나오라고 안 나오면 자꾸 끌어내겠다가 본인이 나왔지 않습니까? 경기도 갖고 내놔라 이거 명부도 신동 명부도 내놔라. 그 이재명 했던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 왜냐 종교 탄압한다고 할까봐 손도 못 했던 거예요. 그런 추진력이 있는 거예요. 그 용기가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정말 약속을 지킬 줄 알고 국민들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공감이 있고 그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긴 합니다. 여러분이 다 어떻게 보면 그게 공감해서 이 귀중한 토요일에 모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저는 그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호남 분들이 광주 다 똑같습니다. 국회의원들 입만 나오면 오히려 저도 1년에 한 번씩 가서 다 얘기하고 광주가 민주화에 섬기고 제가 민주당의 심장이고 민주당의 어머니다. 그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얘기하는 정치인이 어딨냐고. 지금 야당도 와서 다 거기 가서 무릎 꿇고 그냥 5.18 민주정신과 계승하겠다 다 얘기합니다. 가서 합니까? 광주 주민들 느끼는 그 소외감들 그 소외감에 대한 두려움들, 그 불안감들 그걸 담아주기 위해서 실질적인 뭘 변화시켰습니까? 저는 이재명은 다를 거라고 봐요. 그렇게 말로 하는 정신이 아닐 겁니다.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고 제가 전남지사나 가서 그랬어요. 동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전남을 위해서 발전시킨 사람이 누군지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철학이 누가 있는지 지방 분권에 대한 의지가 누가 있는지 그거 보고 해야지. 내 동네 사람이나 고향 사람이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를 제가 전남 지역 다니면서 얘기했었는데 진짜 그런 의지가 있어서 정말 우리 광주에서 이재명 도와주고 사랑했던 우리 동지들께서 정말 이 사람은 다른 대통령이구나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얘기가 좀 길어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재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토요일 오후에 이 귀중한 시간 내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이재명이 되게 생각하고 여러분의 마음 다 이재명한테 잘 전달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이재명이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고 하면은 정말 좋은 대통령이 되게 저도 잘 조언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 정성호 의원님께서 여기 오시기 전까지는 기족적인 분위기, 부잣집 아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님하고 매치가 좀 잘 안 됐거든요. 어떻게 해서 30년 지킬까? 매치가 안 됐는데 그 요건이 오늘 다 풀렸습니다. 하여튼 이제 시작이다라는 말씀하셨고 첫 승리가 상당히 위험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삶의 궤적에 대해서 너무 진솔하게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양대동 상임 대표님께서 오신 분들 소개를 좀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중평화시민연대 상임대표 양대동입니다. 정성 의원님 기주간 바쁜 가운데 기주간 시간을 내서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오는 9월 25일 강주 민주당 대통령 대선 후보 경선 압승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시민연대 최고 책임자인 임채한 수석 상임대표님 소개해 드립니다. 양호철 상임대표님 소개해 드립니다. 정금희 공동대표 전남대학교 교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숙 공동대표 서부의회 부회장님 소개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영선 공동대표 서구의회 의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실을 업무를 총괄하고 열심히 불철주야 일을 하고 있는 박찬웅 사무총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순영 공동대표 정순영 TV 소개하겠습니다. 강주에서 유튜브를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미자 공동대표님 전국 국립어린이회장님 소개. 국공립.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연아 공동대표님 서구 예술인협회 대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실 상무 국장을 맡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양서영 사무국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우리 사무실에서 열심히 직원을 일하고 있는 서영한 이걸 소개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요. 9월 25일 날 압승을 위해 뜨거운 박수를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목소리가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예, 우리 양대동 상임 대표님으로부터 오신 분들 소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민주평화시민연대가 약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좀 주변에서 굉장히 좀 평가를 좋게 받고 있습니다. 우리 양호철 상임 대표님으로부터 저희 단체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동 상임대표 맡고 나왔습니다. 민주평화 10년대 현황에 대해서 이제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사실 우리가 이재명 후보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분인지 우리가 지지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 있었을 텐데 오늘 우리 정성 의원님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듣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홍보를 더 해야 되는지 또 왜 우리가 이재명 지사를 지지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확고한 신념이 더욱더 강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민주평화 10년대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여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초 임채환 교수 외 약 20명이 모임 결성을 했습니다. 그때 모임 결성하면서 목표를 분명한 목표를 정해서 우리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그런 목표를 명확하게 해서 모임 결성을 결의했고요. 약 20회의 준비 모임을 거쳐서
6월 27일 날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출범식 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제일동포 단체 약 40개 단체의 대표 32개 단체의 대표 32명이 참석하셨고 전체 참석 회원은 약 12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29일에는 현 위치 삼천동에 저희들의 정만 전성으로 사무실을 마련하였습니다. 조직 현황은 임치한 수석 상임대표님 교도에서 양호철, 양대동 3회 각 상임대표, 그리고 정근희 교수, 또 수석 공동대표인 박영수 부원의 30명의 공동대표, 그 다음에 박찬영 박사, 양소영 박사 외에 20명의 국가위원회, 전체 회원의 약 3,600여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활동 현황에는 저희들 매일 아침 일부 그 기업체 직원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인단 모집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이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다음 주까지 또 25일까지 이제 지금 투표를 합니다만 또 1차 선거인단 투표가 이제 계속되고 있어서 1차 선거인단 투표 동력 그리고 그분들이 실제 투표를 했는지 결과까지 피드백을 하는 거기에 지금 상당히 포커스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특이하게 해외 동포와의 연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 유권자연맹 김동석 대표의 특강 및 토론회를 7월 23일 한 적이 있고요. 여기에는 해외 동포 대표가 22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7월 달에 역시 세계 한민족 평화 공동체 토론을 개최하였으며 여기에서는 재동포 기본법 제정 그리고 재동포청 설치 및 사회통합정책 강화를 주제로 토론하였습니다. 이재명 기사님께서 지난 8월 22일 날 외교 통일 정책을 아마 공약으로 발표하신 적이 있습니다만 여기 공약에 재동포 기본법 제정 그리고 재동포청 설치 공약이 들어가 있어서 대단히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표시는 못했습니다만은 지난 9월 8일 날 저희가 광주, 대구, 강원 세계 지역의 시민단체 대표 300명이 우리 이정희 지사 지지 선언을 한 바 있으며 대구의 228 공원까지 저희가 가서 거기에서 지지 선언을 같이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에 저희가 예정되는 정책 토론을 계획하고 있는데 효천공원 국립묘지 성역화 그리고 광주광역시에 글로벌 디아스포라 기념관을 건립하는 두 가지 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향후에 정책 토론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현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호철 상임대표님으로부터 저희 민주평화 시민연대 현황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다음은 임찬 상임대표님께서 11월 3일 국제 디아스포라 학술대회와 그런 세계 한인 평화연대 이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소개하고 저희 현황 이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인물을 보시면은 국민 참여 경선제와 참여 촉진 방안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종이 2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9월 25일 경선이 있죠. 광주 경선이 있는데 9월 25일 경선에서 최대한 많이 이제 광주에서 득표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한번 터치해보는 식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아시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개인별로 의견 있는 분들 개인 의견을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국민 참여 경선제와 참여 촉진 방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국 정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 방식이 보통 네 가지가 있죠. 후보 추대 형식, 그다음에 후보 지명 형식. 추대 형식은 보통 이승만 대통령이 보통 추대를 받았습니다. 지명 형식은 노태우 대통령 시절이었죠. 그다음에 당내 경선이 있고 국민 참여 경선이 있습니다. 이번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참여 경선이죠. 당내 경선의 문제점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첫째 투표율이 좀 낮죠.
대표성 문제가 좀 있는 것이고요. 후보 경선 제도와 지위는 다른 한계는 지역별 편차, 지역별로 이제 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셋째, 여론조사 결과를 일정별로 환산하여 최종 득표 집계에서 포함시킨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칙이 없는 경선 룰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네거티브 선거 전략이 많이 특색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경선 초반에 불거진 선거인단의 조직적 공헌 문제, 허위 선거인단 공동 문제, 뭐 이런 특정 지역의 선거인단 집중, 묻지마식 선거인단, 뭐 이런 대리 접수, 명의 도용 사건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 참여 경선제의 장점은 이렇게 있습니다. 정당의 민주화가 될 수가 있고, 정당의 개방화가 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정당의 대표성이 제고되고 굉장히 올라간다는 거죠. 그다음에 유권자들의 효능감이 크게 올라간다는 점이 있습니다. 국민 참여 경선의 대세 유지 방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추석 지난 9월 25일 토요일 광주에 경선이 있죠. 여기서 이제 압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이 죄송한데 예, 의원님이 다음 일정이 그러시죠. 조금 시간이 예. 일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이걸 유임으로 좀 괜찮으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시죠. 유임으로 괜찮으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로 저기 하시고 사진 촬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나머지 일정은 좀 이렇게 하고 그 정도 하고 출발하시면 사진 촬영하고 일정이 혹시 저그 마무리 말씀하세요. 마무리 말씀. 하고 하겠습니다. 예. 이재명 지사가 지금 대구에서 곧 그 대구 정부 발표를 지금 대표직에 있습니다. 좀 이따 그 지금 우리도 봐야죠. 6시부터 시작한다는데 네.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과 네. 열정으로 좀 잘 되려 믿습니다.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작입니다. 경선에 이르는 게 목표가 아니라 정말 내년 3월 9일 6시 딱 지나가고 여론 조사 수구조사 결과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유력 다 박수 칠 때 그럼 사진 촬영을 아니요, 그냥 영상이에요. 그냥 찍는데 자, 이게 화이팅 누가 해요? 제가 이재명은 합니다입니다. 우리한테 정성과 열정과 이재명은 합니다. 다시 이재명은 합니다. 이거 엄지척으로 한번 엄지척 한번 해주세요. 이재명은 합니다. 합니다. 정성화 국회의원님은 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정수가 화이팅이요. 정수가 화이팅! 네. 별도로 사진도 좀 찍으세요. 여기 나옵니다. 자, 하나, 둘, 됐어요.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국사진. 개인적으로. 네. 하나, 둘. 자, 그다음에 저. 아니, 소리 제대로 돼. 교수님. 자, 교수님. 근데 항상 교수님. 하나, 둘. 좋습니다. 그다음 교수님. 이름이 좀 나오게. 하나, 둘. 의원님 이름이 나오게.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최근희 교수님. 하나, 둘. 이거 좀 들고 계시면 네, 좋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그냥 빠져. 하나, 둘. 좋습니다. 하나, 둘. 이 콧떡을 들고 하나 찍게.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전여고 화이팅. 전여고 좀 더 올려. 이렇게. 이러면 좋다. 하나, 둘. 아주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아주 좋습니다.
엄지척 한번 하시죠. 하나, 둘. 꽃다발 있어. 아주 좋아요. 이거 있잖아. 꽃다발 좀 들어주세요. 자, 이것으로 오늘 저 행사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영암을 봤어요. 이거 보여주셔야 돼요. 제가 받은 거 한번 예, 예. 받으시고 딱.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님 감사합니다. 네. 제 거. 네, 고맙습니다. 저도 명함 하나만 더 주세요. 네. 네. 아까 다른 사람이 가져갔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